네, 이어서 저희는 이제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내용을 한번 수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소방안전원이 일단 나오는데요. 여기서 설립 목적을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 목적, 나름 또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설립 목적을 외우실 때 이 문장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 한국소방안전원의 키워드,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좀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요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을 향상시키려면 교육을 일단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향상이라는 말, 요 말과 홍보라는 말이 일단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저희가 원하는 단어 교육이나 훈련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한국소방안전원은 본인들이 원래 이런 어떤 교육이나 홍보 업무를 원래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위탁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방청에서 원래 해야 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좀 받아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교육, 훈련, 그 다음에 홍보에 관해서 이제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소방관계 종사자들의 기술 향상을 꾀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 훈련이라든가 위탁이란 말이 나오면 요 어떤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있어서요. 자, 한번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보겠습니다. 자,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내용이죠. 기술 향상을 위해서 설립한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자, 일단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방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맞습니다. 이 한국소방안전원은요, 회원 자격이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국소방안전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명은 누가 하냐면은 소방청장님이 임명을 하십니다. 우리 교재에도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건데요. 자, 한국소방안전원은 1명의 원장과 9명의 이사와 그 다음에 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에 관한 내용은 따로 규정이 없지만 원장이나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그 법 규정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쭉 나오는 것처럼 여기 조문이 나와 있죠.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원의 업무는요, 소방청장님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치를 좀 시켜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원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안전원의 업무는 요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포인트 잡아드릴 건데, 이게 소방공무원들 보는 시험에서 올해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외우는 요령을 알려줬더니 곧잘들 많이 풀어 오시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원은 뭐가 주 포인트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자,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문장 안에서 교육을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이나 잡지 같은 거. 그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책이 필요하구나, 간행물 발간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단어 있죠? 홍보라든가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안전원의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 생각인데, 그냥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교육, 홍보, 위탁 이러면 어때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되게 멋있는 임무 하나 탁 넣어놓으면 좋아요. 멋있다. 뭘까요? 국제협력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딱 잡으시면 안전원의 업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였죠? 교육, 홍보, 위탁, 그 다음에 이제 간행물 발간은 당연히 책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협력이란 단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자, 소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창업 지원. 글쎄요, 이런 얘기 우리 모르는 것 같은데요. 소방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계속 지금 보니까 소방산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오네요. 자, 간행물 발관. 자, 저희가 배운 내용 나오죠? 3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산업인데, 이 소방산업이 지금 딱 보니까 이 1번, 2번, 4번의 핵심인 것 같아요. 소방산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죠.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간행물 발간.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답 체크라 그래서 오답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쭉 이제 그 비슷한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 소방산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방산업 발전이라는 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의 자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 관심 있으면 다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이러한 법들에 따라서 등록을 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걸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공사업이라든가 뭐 어떤 시설업에 등록을 해서 이제 그거 소방에 관련된 일로 먹고 사시는 분들,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또는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그 위험물 시설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회원이 되고 싶으면 된다. 왜냐면 이제 이분들은 소방에 관련된 일로 생계를 이제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 자, 여러분들도 해당되겠죠. 합격하시면. 그리고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로 선임되거나 채용됐다. 마찬가지로 역시 소방에 관련된 일로 생계를 도모하는 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쓰자면 소방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런데 보통 1번이나 2번 예전 같았으면 1번이나 2번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통 회원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엔 자격이란 말 안 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나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은데? 근데 3번을 봤더니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 무슨 얘기죠? 그냥 가입하고 싶으면 가서 가입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격 자체는요. 시험에 내기는 그렇게 어렵게 꼬아낼 만한 게 없습니다. 뭐 가입하고 싶다는데 뭐 못하게 막을 일이 있나요? 그래서 그냥 자격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벌칙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보고 막무가내로 외워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서 외울게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잠깐 우리 칠판으로 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그냥 약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거 좀 간단하게 가볼까요?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한테는 간단할수록 좋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5천 제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구나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5년 5천이고요.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외워주시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 5년 5천이라고 하는 벌금의 이 가장 키포인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방해입니다. 방해. 자, 얘는 무조건 방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뭘 방해하느냐? 뭘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지막지한 그 벌금을 때릴까요? 자, 뭘 것 같으십니까? 뭘 방해하면? 바로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소방활동. 자,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5천을 때려버리죠? 그럼 소방활동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소방활동, 소방관들이 하는 거, 화재 진압, 그 다음에 구조구급입니다. 구조구급. 자,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면 방해라는 말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바로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만약에 주어가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예요. 주어가 3개인데 소방대. 자, 소방대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소방대는 뭘 갖고 갑니까? 소방 장비를 갖고 갑니다. 소방 장비를 갖고 가는데 이 소방 장비에 뭐가 포함되냐면 소방 자동차가 들어갈 거예요.
소방 자동차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물을 사용하는 거죠. 소방 용수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여기에 이제 방해라는 게 플러스가 된다면 이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구나.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요것만 외워가지고 될 것이냐? 사실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요게 일단 여러분들 메모가 되셨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법조문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